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스pen딩이 좀 낮은 의류업체의 메타 광고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스pen딩 규모가 있는 업체의 메타 광고 관리 방법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는 일단은 자사몰 당연히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신사나 29cm 등 플랫폼에 입점이 돼 있는데 무신사는 랭킹 한 40에서 5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월 달에 네이버에서 약 350만 원, 메타에서 약 1,350만 원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나 다른 기타 그 네트워크 배너도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특별하게 관리가 좀 많이 신경 쓰이고 어려운 그런 그 문의를 받은 거는 거의 대부분 메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를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일단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종합 스pen딩은 월에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별 그리고 일자별 이렇게 광고를 보고서를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들어가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좀 키워서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아마 이 전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캠페인 구성 자체를 전환 캠페인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을 기본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환 캠페인 첫 번째는 바로 오픈 타겟으로 진행되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타겟으로 진행되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마지막은 자,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나 아니면 시즌 오프, 시즌 온에 대한 이슈 사항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일정이. 이 업체만 해도 이번에 봄신상 5차례에 걸쳐 나왔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15종 정도씩 나온 것 같아요, 의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를 고객들에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달 최대한 많은 유저에게 자사 이제 주로 신제품 정보가 되겠죠. 신제품 정보 전달.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왜 전환을 굳이 오픈 타겟이랑 리타겟으로 구분을 할까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픈 타겟이라고 그냥 아예 다 오픈해놓고 그냥 열어놓고 뭐 관리 안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픈 타겟은 어떤 거냐? 저희가 보통은 맞춤 타겟팅 그리고 뭐 관심사 타겟팅 아니면 뭐 노출 지면 뭐 아니면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타겟팅 이렇게 좀 다양하게 걸어 두시잖아요. 근데 이게 등을 같이 걸어 두면 얘네가 합집합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타겟팅을 좀 디테일하게 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에 맞는 타겟들을 다 찾아주는 게 아니라 교집합, 최대한 교집합의 타겟을 찾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 타겟을 기준으로 머신러닝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남자 여자를 찾는다. 그냥 눈만 돌려도 다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20대를 찾는다. 그러면 혹시 20대이신가요? 아니면 30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저기 부산에서 올라온 20대를 찾는다. 그럼 혹시 부산에서 올라온 20대신가요? 계속 이 저에게 맞는 타겟을 찾는 리소스가 늘어나죠.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이 70년대생인 사람 찾는다. 이렇게 그 조건이 늘어날수록 제가 드리는 리소스가 늘어나죠. 메타도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픈 타겟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이렇게 최대한 여러 가지 타겟팅을 걸었을 때 이 광고는 교집합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들어간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CPC, CPM 등의 비용 지표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좀 스pen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하루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광고를 집행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예산이 적은 데는 CPC가 높으면 그 광고를 망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스pen딩이 좀 높다고 해서 높은 CPC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로봇 청소기나 뭐 스타일러 등 좀 이 비용이 비싼 그리고 재구매 텀이 낮은 그 제품을 쭉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싼 건 한 60만 원, 70만 원대도 하지만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옷 그리고 계속 새로 출시된 이 옷을 계속 비슷한 류의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계속 노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입시키고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PC, CPM 이런 비용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한 명이 노출했을 때 이 사람이 안 사버리면 우리는 좀 불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낸 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류업체 특히 좀 시즌이 자주 뒤바뀌는 이런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지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오픈 타겟으로 진행되는 전환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왜? 교집합 타겟을 찾지 않기 위해. 자, 그래서 어느 정도만 걸어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오픈 타겟, 그러니까 이런 타겟팅은 광고 세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 타겟 캠페인 안에 관심사 타겟 하나만 걸어놓는 세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성, 남성 나누는 세트, 노출지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만 올린 세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 좋은 지면에서의 그 전환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오픈 타겟 캠페인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타겟 캠페인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이네요. 자, 도달 이거는 다 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트래픽 무조건 이용한다고 하시고, 근데 트래픽을 왜 이용하냐랑 어떻게 이용하냐랑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되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트래픽 캠페인 말 그대로 우리한테 유입되는 그리고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는 트래픽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도 뭐 인지도도 있고 광고 상기도 아니면 뭐 그냥 노출수 극대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달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메타에서 이 각각의 기준에 대한 여기는 이 기준에 대한 그 안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가동되고 어떤 인물을 찾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광고를 관리하면서 텍스트로 어떤 유저에게 노출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가 원했던 이 유저들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노출이 됐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 업체, 이 브랜드, 이 제품 혹시 기억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 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유저들의 액션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데이터가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팅값에 얘만 다르게 이 목표만 다르게 해서 세팅을 해봤을 때 의류업종 그리고 새롭게 계속 나오는 이 제품과 이런 카테고리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도달 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효율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비용 대비 유입률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달로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 마케터 개인 편차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약에 나는 노출수 극대화해서 되게 많이 들어오던데 라고 하시면 그 업종은 노출수 극대화, 그 광고는 노출수 극대화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달로 하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메타에서도 오피셜로 내놓은 얘기기는 해요. 이게 광고 세트를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은 추천으로 뜨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메타 프로팀에서도 이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은 캠페인에서 이 목적이 있고 광고 세트별로 이 타겟팅 나눈 게 있는데 좀 데이터가 많이 유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0만 원을 써서 이 정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 CPM 3, 4천 원 정도로 제 광고를 이만큼 노출시킬 수 있는데 예산을 걸어놓고 이 예산을 하루 종일 돌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 원래산이라 하면 원래산으로 돌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그 타겟층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갈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없어지고 이만큼밖에 못 얻게 된다. 이래서 제가 유실이라 표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놓고 어드밴티지로 어떤 광고 세트에서 제일 좋을지로 나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산을 뭐 예를 들어 1예산을 한 1,000만 원 쓴다 라고 하면 광고 세트를 세분화하는 게 맞지만 뭐 일반적인 브랜드는 트래픽 캠페인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못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CPM 그러니까 자, 저희가 경쟁사랑 비딩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CPM을 극도로 효율적이게 운영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어드밴티지 예산을 걸고 광고 세트를 나눕니다. 자,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티지로 캠페인 예산을 걸어서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광고 세트에서 효율이 좋았는지 그리고 효율이 안 좋은 광고 세트는 왜 안 좋은지 어느 정도 도출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캠페인 목표인 도달을 많이 발생시켜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뭐 유입 후 액션에 대한 모수 지표 확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해요. 비교적 전환 캠페인보다 전환 수나 전환 뭐 볼륨, 전환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렸죠. 그럼 여기서 전환이 당연히 발생하기는 하지만 좀 적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리타겟팅 광고, 이 리타겟팅 캠페인을 돌려줍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많은 데이터를 얻은 이 트래픽 캠페인, 이 캠페인에서 그냥 유입이 된 사람이 있고 유입하고 콘텐츠를 본 사람, 뭐 장바구니만 추가한 사람, 구매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데이터가 있겠죠. 이거를 전환 캠페인에서 전환을 유도하게끔 그 액션에 따른 유저에게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 게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메타가 진짜 요즘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뭐 DA들도 컨텐츠가 진짜 한 7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타겟팅이 정말 정교해도 컨텐츠가 별로 안 좋으면은 안 사고, 오픈 타겟으로 진행해도 뭐 컨텐츠 너무 예쁘면 많이 사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의 세분화는 들어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제가 이 업체 말고 좀 오랫동안 집행을 하거나 좀 더 스pen딩이 큰 업체들은 더 세분화해서 광고를 세팅하기는 하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예산을 한 달에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1예산 한 3, 40만 원 사이로 진행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픈 타겟 외 교집합의 데이터, 비용 지표를 높이지 않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전환인데 오픈 타겟인 캠페인 이렇게 하나 진행하고요. 이 시즌이나 이런 이슈사항, 신제품에 대한 이슈사항이 정말 많은 의류 업종 특성상 많은 유저에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한 트래픽 도달 캠페인이랑 이렇게 도달 캠페인으로 돌렸던 이 데이터에 대해 전환을 뽑아내기 위해, 극대화시키기 위한 리타겟 전환 캠페인 3개 운영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이거 진짜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 우선순위 이벤트라고 이제
메타에서 이벤트 관리자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픽셀 기반으로 이 광고가 최적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안에서 만약에 제가 픽셀 맞아,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 최적화하는 기준을 구매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구매가 안 이루어진 유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초반에는 잘 몰랐죠. 근데 장바구니가 있고 여기보다 먼저, 자, 구매 전에 뭐 할까요? 결제 시작 전에 뭐 할까요? 장바구니 추가. 이전에 뭐 할까요? 컨텐츠 조회, 그리고 뭐 이 픽셀이 심어져 있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지 뷰로 일단 5가지로 일단 나눌게요. 유저가 역순, 자, 페이지 뷰 들어와서 컨텐츠를 조회하고 장바구니를 추가하거나, 아니 바로 결제 시작할 수도 있긴 하죠. 아무튼 장바구니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결제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최종 구매가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1순위, 자, 1순위를 구매로 했습니다. 1순위 이벤트 땡땡 구매. 그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2순위 이벤트, 여기는 또 뭐 3순위 이벤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겠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제가 유저예요. 제가 이 광고를 들어와서 장바구니까지만 들어갔다가 그냥 결제 시작 이런 거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픽셀 기반으로 장바구니 유저에게 따로 노출을 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광고에 대해서 다 그렇게 나누는 건 어렵잖아요. 왜냐? 우리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바구니 해서 나간 사람은 이 광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바구니로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결제 시작했는데 나간 유저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밑에 거가 아니라 결제 시작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최적화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가 정말 아마 대부분이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하고 계실 테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그 확장 소재 안 쓰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 메타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자, 광고 관리자에서 이벤트 관리자에서 우선순위 이벤트 들어가셔서, 자, 보통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은 판단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난 좀 저예산을 사용하는 의류 업종, 그리고 지금은 고예산을 사용하는 의류 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또 이게 업종마다, 업체마다, 뭐 플랫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구글에서 로아스 1000, 2000 나오는데 메타는 잘 못 하실 수도 있고, 나는 구글은 진짜 안 되는데 메타는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문의사항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여기 아래 편하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일단은 계정을 확인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